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과 본격적인 이 대담을 나누기에 앞서서 5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은 7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증시 전망과 유망 종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6월 코스피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파른 상승세에 힘이 붙인 듯 미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흐름이 국내 기술주의 조정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7월 증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준비했습니다. 5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전망한 우리 증시의 7월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5대 증권사에서 전망한 7월 코스피 밴드는 최소 2,650에서 최고 2,900포인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으로 하단을 2,650포인트로 제시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곳은 대신증권으로 상단을 2,9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6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550에서 2,850이었는데 하단이 100포인트 높아지고 상단도 50포인트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일 7월의 호재와 변수는 무엇이 있을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7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으로는 실적, 특히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다 보니 실적 개선을 통해 업황 개선이 가시화됨을 확인하면 주가 반등 탄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은 대형 기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도 짚었는데요.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AI 테마,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 김영일 센터장은 통화정책 불안 심리 진정을 꼽았는데요. 황스택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한 부분도 호재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이벤트나 환율, 금리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양비론까지 높아지고 있어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지상 에너지나 전기차, 2차 전지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역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혔습니다. 또 7월 FOMC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확인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외 노근창 센터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AI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을지를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승우 센터장은 SK그룹 관련 노이즈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5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7월 유망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월과 6월에도 이어서 7월에도 역시 반도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적을 통해 성장성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 추정치를 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조선 섹터가 3표를 차지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 추정치 변화 추이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 건강관리나 디스플레이, 기계와 2차 전지와 인터넷, 은행 섹터까지 7월 유망 섹터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7월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7월을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7월 시장 전망 좀 살펴보고 오셨는데 우리 시장 2,800 안착 좀 어려운 상황인데 7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긍정적인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이제 지금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네. 반도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반도체 쪽 AI 우리 이제 AI 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AI 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리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서 실적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대단히 큰 어떤 위험 요인은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우리의 이제 코스피의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매크로적인 변수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역시 이제 밸류업 이 부분이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로 뭐 조금이나마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달, 8월달 정도까지는 일단 저희가 2,800선 그리고 2,900선 정도까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켓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피 상승 요인, 반도체 실적 개선, 뭐 가장 큰 줄기이고 금리 인하와 밸류업 기대감까지 있다. 7월, 8월 코스피가 2,800에서 2,900선을 트라이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코스닥 얘기도 집중적으로 해봤었는데 올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 네.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많은 것이 헬스케어 쪽, 이 두 가지 섹터입니다. 근데 이 두 섹터는 잘 아시는 대로 당장 단기적인 이익보다는요. 먼 미래의 이익을 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바이오 신약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앞으로 먼 미래의 어떤 수익을 갖다가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두 섹터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 수익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이 재료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뭐 연준이든 한국이든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때 이 코스닥 시장 여건은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메이커들하고의 아무래도 이 경쟁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섹터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을 지탱하는 두 가지 섹터, 2차 전지와 헬스케어, 미래를 보는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고,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도 전망을 해주셨지만 2차 전지는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첫 대선 토론도 열렸고요. 7월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번 달 뭐 주요 변수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은 어쨌든 계속 떠받치는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다시 좀 안정화된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물가 지표의 안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우리 고용 지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정상화되는 온건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지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7월달 2, 4분기 어닝 시즌이 또 개막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한국은 또 금통이 8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금통위에서 그런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또는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7월에 체크해봐야 될 주요 변수들, 미국의 물가지표,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도 체크해봐야 되고 금통위까지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PCE 물가, 둔화 흐름은 어쨌든 좀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나온 숫자가 코어 PCE 물가, 우리 이제 연준의 핵심 지표거든요. 네. 그거 기준으로 전년비 2.6%가 나왔어요. 네. 예. 연준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예상하는 이 값의 숫자가 2.8%입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 대비해서 일단 낮아져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연준이 올해 금리를 뭐 한 번 또는 이제 2번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일단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한 번 확인했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연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하반기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조금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고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한 9월 달, 12월 달 두 번 정도 인하하는 방향을 좀 전체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내용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PC 시장 예상치 부합했는데 연속적인 확인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뭐 9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이제 좀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네. 미국 증시를 보면 금리 인하 없이도 좀 상승해 왔고 장기간 뭐 고금리 영향이 이제 나타나는 중이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려가 실제로 있죠. 예, 다소 큰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의 뭐 소비 지표들 조금 주춤하는 네. 그런 양상들이 어쨌든 올해 상반기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점 더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계속 좋았던 이유는 빅테크 쪽. 그러니까 사실 소비하고 물론 연관은 됩니다만 B2C보다는 B2B.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투자하고 조금 더 연관되는 쪽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AI 하고 이제 연계됐던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쪽은 실적 자체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가 좀 뭐 처지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빅텍을 제외한 쪽은 사실 올해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리고 올해 또 4월 달 이후로 보면은 우리 이제 M7이라고 표현하는 네. 빅텍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4월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금리 인하 기대만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경기 둔화 우려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이 시장 모두를 떠받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실적이 계속 좋으면서 그런 기업들만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로 이제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 금리 인하가 시장 모두를 떠받칠 수는 없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6 아래로 다시 내려갔지만 엔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에 161엔 돌파하고 뭐 170엔 돌파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의 이런 달러 네.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원화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달러 강세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달러가 쉽게 꺾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네. 예, 근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되면은 그래도 달러가 좀 약해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는 미국보다는 미국 외 국가들의 금리 인하가 더 많아요. 예, 일단 유럽이 먼저 시작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 모멘텀만 가지고 달러와 약세를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보다 좀 커지게 되면 달러가 지금보다 조금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되게 이제 크게 기대하는 달러 약세 기조, 막 달러 약세 기조가 막 형성되면 이제 신흥국 주시장이 막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고리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강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커지면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도 봐도 좋겠습니다. 지난 5월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이상 좀 매도를 했지만 6월에는 또 4조 넘는 순매수로 전환했고 사실 그동안에 환율이 좀 고환율이 유지돼 왔는데도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순매수 기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반도체,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 이 세 가지 요인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고 이것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환율 국면이 과거하고 다른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과거에는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신흥국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네. 위험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이제 신흥국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불안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징후가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달러가 이렇게 튀고 달러 환율이 뭐 1,300, 1,400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한국의 수출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막 감소하고 막 이럴 때 이제 환율이 막 오르는데 지금은 수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0%씩 증가하는 이런 흐름 하에서도 환율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수출이 많은 대기업들은 실적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기업들, 우리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은 실적이 지금 환율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이 고환율 상황이 코스피한테 대단히 부담스럽지는 않은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환율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번 주 5일에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기다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뭐 기술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익 실현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반도체 뭐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상 모든 실적 시즌 네. 예, 우리가 늘 보는 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마켓은 민감하게 네.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추적해서 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뭐냐 하면 한국의 반도체 섹터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 두 지수의 성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개별 기업의 실적이 물론 중요하게 하지만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만들고 있고 그에 연동해서 코스피에 있는 물론 이제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있는 반도체 업종 지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네.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희는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이 현재의 지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중요한데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와 거의 비슷하다. 개별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업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출 회복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수출 지역의 비중을 살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아마 경기 차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주가 그렇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수출 지역에 따른 뭐 이런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되게 뭐랄까 좀 편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미국향 수출이 지금까지 좋았었는데 네. 이제 중국향도 좋아지고 유럽향도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중국향 수출이라든지 유럽향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의 조금 부진한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역시 미국향 수출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향 수출이 잘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좋은 대표적인 섹터가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새 얘기하는 K-뷰티, K-푸드 막 이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미국향이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가운데 이런 섹터들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고환율 상황에서 수혜를 좀 보는 그런 구조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미국의 이 AI발 투자 모멘텀은 아직 괜찮은데 소비는 조금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 둔화 이런 흐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국향 수출의 모멘텀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조금 이제 꺾이게 만들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이냐 뭐 유럽향, 뭐 수출은 쉽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은 미국향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뷰티와 같은 이런 업종들을 언급을 해주셨고 미국의 소비 둔화는 다만 체크를 해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예,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유지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뭐 일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는 뭐 7월달, 8월달 전체적으로는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주어지는 방향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섹터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K-뷰티, K-푸드 뭐 이런 쪽 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 뭐 K 방산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마켓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뷰티, 푸드, 뭐 방산도 있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 헬스케어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기존에 잘 되는 종목 중심으로 유지를 하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